안녕하세요. 퀸여사 TV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혹시 환갑잔치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엔 거뜬했던 동네 한 바퀴 산책이 숨 가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이제 정말 늙는구나 하는 서글픔과 함께 앞으로의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순간 말입니다. TV를 켜면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걱정을 건강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줄 아주 특별한 지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노년내과 전문의 서울아산병원 정의원 교수가 쓴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듯 우리가 그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관리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즉,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우에이징 저속노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저속노화의 핵심 개념으로 내재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해 내가 가진 건강의 총량 혹은 내 몸과 마음의 기본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재역량이 충분하면 넘어져도 뼈가 잘 부러지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금방 회복하며 치매의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이 내재역량이라는 내 몸의 자산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내재역량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의원 교수는 복잡한 비법이 아닌 우리 일상 속 4가지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기둥을 우리 퀸 여사님들이 겪을 법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이동성 무브멘트, 앉아있는 시간이 나를 늙게 한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동성, 즉 움직임입니다. 저자는 60대 이후에는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는 다이어트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수십 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근감소증이 오는데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이 꺼지면 우리 몸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첫 번째 가상 상황 아파트 5층에 사는 김영자 여사님. 김영자 여사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년째 엘리베이터만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보러 가는 짧은 길에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책을 읽은 영자 여사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계단을 이용해보자. 처음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내 근육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다음 날은 3층까지, 그 다음 주는 4층까지 천천히 목표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뒤 영자 여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가뿐하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무릎 통증도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았죠.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시작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계단 오르기, 동네 산책하기 같은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근육 연금입니다. 두 번째 가상 상황 홈쇼핑 마니아 이순희 여사님. 이순희 여사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TV 홈쇼핑에서 파는 몸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삽니다. 최근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고단백질 영양 분말을 잔뜩 구매했죠. 하지만 정작 식사는 입맛이 없다며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런 영양제보다 씹어서 먹는 단백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이죠. 고기를 씹고 콩을 씹고 생선을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중요한 활동이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우리 근육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순희 여사님은 이제 홈쇼핑 채널을 줄이는 대신 일주일에 2번은 일부러 달백숙이나 두부전골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를 만들어 꼭꼭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상 상황 모임에 나간 박진주 여사님. 박진주 여사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나이 드니 기운 없어서 운동은 무슨이라고 푸념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맞아, 나도 힘들어라며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주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이러면 안 된대. 나이 들수록 일부러라도 움직여야 근육이 안 빠진대. 우리 다음 주부터 동네 공원이라도 같이 한 바퀴 돌지 않을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움직임을 전파하는 것. 이것 또한 내 내재역량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두 번째 기둥, 질병관리 나의 주치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두 번째 기둥은 질병관리입니다. 저자는 약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약을 불신하는 극단적인 태도 모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상상황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정심 여사님. 이정심 여사님은 얼마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혈압을 재보면 정상으로 나오니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마음대로 약을 한두 번씩 거르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저자는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고혈압약은 병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느낌만 믿고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적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혈압약은 성실하게 복용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가상상황 영양제 홈쇼핑을 보는 박혜수 여사님. 박혜수 여사님의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사준 또 홈쇼핑에서 구매한 각종 영양제가 가득합니다.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콜라겐, 루테인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챙겨 먹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 책에서 대부분의 영양제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을 경우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와 경우에 따라 칼슘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균형 잡힌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양제를 사 모으는데 돈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고기를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가상상황 건강검진을 받은 최영희 여사님. 최영희 여사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만 결과표를 받아도 복잡한 숫자와 영어 때문에 그냥 서랍에 넣어둡니다. 의사가 별 이상 없으시네요 하면 그냥 안심하고 말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결과표를 들고 의사에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나빠진 건 뭔가요? 앞으로 뭘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내 몸의 수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건강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스마트한 환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둥 정신 건강과 중요한 것.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 마지막 기둥들은 우리의 마음 건강과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의 근육만큼이나 마음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첫 번째 가상상황 외로움을 느끼는 김순자 여사님. 자식들은 다 바쁘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김순자 여사님은 종종 밀려오는 외로움에 텔레비전만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라는 말도 듣지만 거긴 더 늙은 할머니들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지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해서 손주에게 카톡 이모티콘 보내는 법. 배우기처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생기면 낯선 곳에 가는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마음 맞는 친구도 사귀게 된다면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상상황 손주 돌보기에 지친 이은미 여사님. 이은미 여사님은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매일 손주를 돌봐줍니다. 물론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만 온종일 아이에게 시달리고 나면 저녁에는 파김치가 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 교실이나 친구들 모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럴 때 바로 저속노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는 것은 나의 내재 역량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은미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하구나. 월요일, 수요일은 엄마가 온전히 봐줄게. 대신 화요일, 목요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가상상황 은퇴 후 무기력해진 남편을 보는 박미경 여사님. 평생 특정만 알던 남편이 은퇴 후 집에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만 봅니다. 처음엔 안쓰러웠지만 날이 갈수록 무기력한 남편을 보는 것이 아내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때 당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어? 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대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보, 우리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예쁜 들꽃 사진 찍어볼까요? 여보, 요즘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는데 당신이 촬영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함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제안하고 그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내재 역량과 부부의 관계 역량을 함께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통해 노화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걷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배우고 싶은 것은 용기 내어 시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 책이 말하는 저속노화의 비법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저속노화라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건강하고 빛나는 날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퀸 여사 TV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퀸 여사님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